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자신감 있는 남자, 사장님들의 힘이 돼줄 남자, 그런 남자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가려내다 이 CCBB의 김용명입니다. 예. 아이고. 자, 오늘 토크에 앞서 두 분 모셔봤는데요. 이 텐션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정진백 변호사입니다. 멋있어요. 목소리가 법률 목소리네요. 법률 목소리. 그러니까 뭐 피고인 2년 6개월이에요. 집회 이거 약간 이런 톤.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예, 또 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강신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두 분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하면 이 법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요. 경제적, 사회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사장님들께 도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은 생기는 임대차 문제, 혹은 뭐 근로계약 문제, 그다음에 계약서 해석 문제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드리기도 하고요. 건물주와 임대료로 분쟁이 나거나 거래처와 대금 문제로 다투게 될 때 저희 공단에서 조정을 중간에서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길을 열어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이게 일이 또 잘 안 풀려서 소송까지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도움을 주시나요? 예, 당연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가야 되게 되는 상황이라면 소득이나 재산, 뭐 기타 여러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 요건 뭐 충족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 부담 없이 혹은 굉장히 경미한 비용으로 소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사장님들께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가실 때 명함 하나만 넣고 가시면 사무실이 교대 쪽인가요? 어디 있나요? 예, 교대역에 서초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가 이제 법원 검찰청에 메카, 예. 많으니까 수입량이 조금 어떻게 국민이시라면 다 DC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분쟁 관련해서 고민이신 사장님들께서는 꼭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 저 변호사님 목소리랑 이름이랑 직업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정진백. 완전 삼위일체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을 잘 몰라서 손해보는 일을 앞장서서 이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버팀목입니다. 가게 운영 중에 생길 수 있는 근로계약 문제, 거래처 채권 채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법률 분쟁 관련해서 고민이신 사장님들께서는 꼭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주십시오. 사장님의 억울함이 들어온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니 12년 동안 이 자리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정리하고 나가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아니 인테리어도 내 돈으로 하고 단골 손님들도 내가 다 끌어온 건데 아니 지난 12년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 가게를 이렇게 허무하게 넘기라고? 그래 그건 100번 양보한다고 쳐. 그래도 나갈 때 권리금이라도 받아야 새 가게를 차리든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가게 빼면 난 이제 어떻게 먹고 살라고.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새 임차인까지 쳐다놨다며 권리금 이야기까지 끝냈다면서 왜 그러는 건데? 아니 들어봐 내가 직접 사람 찾아서 권리금이랑 조건 다 맞춰줬거든? 근데 건물주가 갑자기 그 사람 말고 내가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러는 거야. 아니 이거 완전 부당한 거 아니야? 10년 넘었다고 해서 권리금이 싹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튼 나 이거 복잡한 법 같은 건 잘 모르겠고 답답하기만 하지. 아 이제 어떻게 하냐고. 아이고. 와 이거 참 이 사연만 들어도 정말 이게 벌써 마음 찢어진 것 같은데요. 진짜 이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마음이 너무 허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사연을 들으면서 진짜 계속 속이 답답했어요. 12년이나 가게를 운영하신 거면 이게 진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한순간에 임대인의 변덕으로 가게를 빼야 된다니.
이게 만약에 제 입장이었으면은 와, 전 진짜 정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잠깐만, 이 사연에서도 그렇지만 이 권리금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소음이 상당한 편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권리금이라는 거 정확히 어떤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시에 네.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영업상의 이점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사장님께서 그동안 피땀 흘려서 만드신 가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 세 가지. 예, 첫 번째 시설 권리금입니다. 시설 권리금은 가게 내부 시설이나 인테리어 그리고 비품과 같은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 등에 대해서 지급되는 권리금입니다. 아, 그러면 잠깐만, 눈에 보이는 거면 예를 들면 뭐 냉장고나 음식 이렇게 놓는 뭐죠,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면 다 포함이 됩니다. 냉장고뿐 아니라 주방 설비 그러니까요. 맞아. 이런 것처럼 신규 임차인이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인수하는 설비들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업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골 고객, 거래처, 브랜드 신뢰도, 더 나아가 운영 노하우까지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지급되는 권리금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가게가 바뀌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이제 음식점 입장에서 레시피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무형에 대한 가치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무형의 가치 일반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닥 권리금이라고 해서 가게가 위치한 상권, 입지 자체에 대한 권리금도 있습니다. 지하철역 출구, 역세권 뭐 이런 그쵸. 것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변화가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이 별도의 마케팅이나 고객 확보 노력 없이 해당 위치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 왜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유동인구가 많은 데서 사거리인데 그냥 차려도 유동인구가 10만 명이면 최소 10만 명에서 100명만 뭐 유입돼도 그런 게 좀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가게를 넘길 때 이 자리에 그 건물만 빌린 게 아니라 내가 쌓아둔 장사 노하우와 상권의 이점까지 같이 넘긴다는 그런 의미로 받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명확하게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고요. 임차인이 정당하게 오랫동안 쌓은 노력과 가치에 대한 인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사장님께서 꽤 오랫동안 장사를 이어오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권리금도 못 받고 가게를 접어야 된다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 너무 같은데 속상하죠. 특히 이 10년이 지나면 임대차 보호가 끝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근데 이대로 포기하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데 방법이 없습니까, 변호사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보면 네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분들께서 10년이라는 숫자만 보고 이젠 방법이 없다라고 미리 좀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야, 그럼 10년이면 근데 사실 장사 진짜 오래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죠? 엄청 오래 하신 거죠. 하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조문이 있는데요. 오.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을 했는데 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방해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굳이 방해를? 그러니까 그럼 네. 방해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보통 많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사용을 해서 영업을 하겠다. 이미 거기가 이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 내가 그러니까 먹겠다. 그치. 아니면 건물을 재건축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듣고 보니까. 건물도 10년이면은 이제 좀 그 전에 지어졌다가 하면 좀 연수도 있으니까. 그쵸. 예, 예.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방해를 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네네. 10년이 지나서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도 네. 임대인은 여전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아우. 단순하게 말하면 네. 10년이 넘어도 권리금에 대해서는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장님이 지난 12년 동안 만들어 놓은 단골 손님, 거래처, 신용 같은 보이지 않는 가치는 건물이 바뀌어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한순간에 없애버리면 너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법에서도 회수 기회를 보장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 왜냐면은 이미 그 사람이 거기에서 노하우라던가 나는 뭐 먹고 싶으면 저기 가야지 이 생각이 그쵸. 있거든요. 예, 그 떠오르는 그 매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호에 대한 요건이 충분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건물주가 재건축하겠다는 이유로 무작정 그냥 권리금도 안 주고 쫓아내겠다고 할 때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으면 예외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건축할 거다, 내가 사용할 거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의 경우에 네.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재건축 공사 시기라든가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사용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직접 사용을 이유로 방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강력한 증거 없이는 대법원 판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요.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신규 계약을 거절한 후에 네. 기존 임차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개업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 대법원에서는 이를 명백한 방해 행위로 판단해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을 했는데 더 넓히고 매장을 깔끔하게 했는데 똑같은 거를 이제 나간 다음에 다시 똑같은 걸 또 차리면 그게 잘못된 거다. 네, 방해하는 그 방해한 근데 그런 사례가 있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포기할 게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절차를 밟아두면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임차인의 편을 들어준 것도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만약에 실제로 이런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사장님들께서 억울하지 않게 승소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무엇보다 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그쵸. 실제로 제가 법률 강연 같은 것을 다닐 때 네. 분야를 막론하고 쓰는 강연 제목이 똑같이 있습니다. 바로 증거 있으세요? 라는입니다. 모든 소송에서는 증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억울함에 대해서 아무리 읍소를 하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가게를 운영하였던 사장님들께서 피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증거. 그러면 이 증거는 어떤 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증거는?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 많이 쓰시는 증거들은요. 네. 임대인과 나눈 카톡 메시지라든가 아. 이메일, 통화 녹음 이런 것들도 다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사장님들은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난 지금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고구마 한 100개 먹은 느낌이거든요. 답답해 지금. 맞아요. 여기까지 올라왔어. 아니 저도 사실은 지금 막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니 저는 또 이제 사장님들 마음에 공감한 나머지 진짜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너무 답답한데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용명님은 보니까 간식 드시고 계시던데 그것 때문에 진짜로 취하신 거 아니에요? 간식 먹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순두부 먹었어요. 해물 순두부.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사실 배고파요. 아 진짜요? 예. 저 대문자 F거든요. 섭섭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장님. 아, 왜 그러세요? 농담이에요 농담.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변호사님, 조금 쉽게 직접 숟가락으로 떠서 사장님들 입에 이렇게 넣어드리고 소화도 편하게 뛰면서 잘 되도록 그렇게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예. 오늘의 핵심 내용인 만큼 사장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시도록 네네. 3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 스텝 1, 오. 주선. 신규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라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기존 임차인은 보호기간 내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거나 권리금 회수 노력 등을 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신규 임차인이 특정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선했습니다라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내가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습니다라는 정도까지 가셔야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임차인과 오고 갔던 문자나 네. SNS 메신저 내용 또는 이메일, 통화 녹음본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고요.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선 행위가 뭐 면제되는 경우 같은 거 이런 것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건축 아니면 내가 직접 사용하겠다 이런 이유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굳이 신규 임차인을 찾아 주선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게 막아놓고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없죠. 이어서 2번째 스텝입니다. 네. 증거입니다. 증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서류를 체크하기입니다. 먼저 권리금이 실제로 이 정도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줄 증거가 필요해요. 그렇죠. 신규 임차인과 실제로 쓴 권리금 계약서,
전문가에게 받은 권리금 감정 평가서 같은 문서들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이 얼마고 실제로 임차인 간의 거래가 임박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권리금 표준 계약서 양식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그 외에도 영업이익 증빙 자료와 시설 투자 증빙 자료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실제 매출이 얼마이고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게 내가 받고자 하는 권리금이 얼마이고 그에 합당한 근거는 무엇인지를 서류를 통해서 준비한다. 맞네, 이렇게 맞네. 보면 되게 맞네. 네, 맞습니다. 역시 현장에 계시는 만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알아야 됩니다. 다음 스텝 3입니다. 네. 방해입니다. 방해.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입증하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문자 내용이나 SNS 메시지나 통화 녹음본 같은 걸 준비해두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임대인 측에서 강제로 이런 것들을 이행하려고 할 때는 내용 증명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네, 내용 증명으로 권리금 관련하여 신규 임차인 주선 행위를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반드시 6화 원칙에 따라서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이를 어길 시에 임대인의 책임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억울하신 사장님들이 큰 문제 없이 권리금 챙겨갈 수 있겠죠? 네, 조금 전 말씀드린 세 가지 네. 기억하십니까? 네. 주선, 주선, 그리고 증거, 증거, 그리고 방해. 방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법적 분쟁이라는 것이 소송을 실제로 해보면 자로잔듯이 승소, 패소 이렇게 이부법적으로 딱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네. 누군가는 생각지도 못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억울한 피해에 대해서 당당히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이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권리금이 사장님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 서로의 처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함으로써 복잡한 분쟁 없이 잘 해결을 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소송하면은 덜컥 겁부터 나잖아요. 이제 솔직히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증빙 자료니 내용 증명이니 하는 이런 서류들이 낯설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게 참 저도 쉽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법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이라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용어부터 어려우니까. 네. 무엇보다 그래도 중요한 건 위의 내용들을 적절한 시기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 그래서 분쟁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다. 그리고 나랑은 상관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장님들 혹시 계시다면은 절대로 미리 겁먹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실제 권리금을 지켜내신 사장님들도 많으시니까 언제든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셔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콜센터 국번 없이 132번입니다. 132. 근데 저 본인이 소속된 직장이라고 이렇게 쫙 읽다가 아무튼 뭐 좋았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이 얼마고 상담 콜센터 국번 없이 132번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이 딕션 자체가 뭔가 보시는 분들한테 각인을 시키려고 네. 하는 약간 좀 그게 있어요. 톤도 완전히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주거방 알죠? 방금 배웠잖아요. 주거방이 뭐예요? 주선. 그렇지. 주거방? 저 알고 있어요. 주선, 그렇지. 증거, 방해, 그렇지. 주거방.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방은 주거하는 방, 주거방. 요거 우리 사장님도 잘 외우시고 저 김영민도 사실 이제 같은 마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사장님들께서 변호사님의 스텝 바이 스텝을 머릿속에 착착 쌓아두시고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우리 좋은 시간 내주신 우리 변호사님과 우리 강지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시비비의 김용명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